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3주 전쯤에 장명을 의뢰한 그 손님의 신청서를 보니까는요, 아기의 출생일이 원래 2월 18일 오전 6시 18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4주를 세워보면은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계묘시에 태어났는데 연월 1에 음양오행이 똑같은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드물게도 간지 동책적인 사주가 있는 날입니다. 한 시간을 당겨보면은 사주의 간지가 똑같아지죠. 간지 동책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사주의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천간에는 임수만 한가득 있고 지지에는 임목에 호랑이만 있는 사인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민간지동책적 사주는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길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주는 한 10여 개가 있지만 오늘은 이민간지동책적 사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재관인이 없는 비겁과 식상으로만 구성된 사주입니다. 물론 지장간에 무토와 병화가 있기는 합니다. 오행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보다는요,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이 힘이 더 강하고 중요합니다. 이 사주를 가진 아이를 예를 들어서 나무로 본다면 아이의 부모의 환경은 그 나무가 심어지는 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인품이 뛰어난 부모의 좋은 유전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부모의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의 특성인 식상 때문인데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면서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또 남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하고 뛰어난 창의력으로 연구, 개발, 예능, 예술 방면에 전문직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90%가 자녀에게 관심도가 높은 부모의 환경이 뒷받침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앞에서 말한 환경과 반대인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때에는 식상의 특징이 나쁘게 발현됩니다. 그래서 만사에 불평불만이 심하고 타인과 심한 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성질은 신경질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을 때 이혼율이 높고 혼자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자기 만족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존심이 앞서기 때문에 누구와 컨셉이 맞지 않거나 힐난을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속세를 떠나서 언둔 생활을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스스로가 자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환경이 나쁠 때에 능력 있는 그 재능꾼들이 자주 보이는 성질의 특이점입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어떤 사주에 무슨 대운과 세운이 오면은 무엇이 좋은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때에 무엇을 하면은 성공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간혹 손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금붙이를 몸에 지니라고 하더라. 수가 없으니까 물에 갖다가 팔으라고 하더라. 토가 없으니까 땅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가서 살으라고 하더라. 화가 없으니 방에 촛불을 켜고 자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래요라고 물어보면은 도사님이, 스님이, 박사가, 유명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잘못될 확률이 100%입니다. 또 손님 중에 나는 나무의 목으로 태어났는데 맞나요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사주 볼 줄 모른다고 할 거 뻔하니까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당신 어머니가 10달 배 아파난 사람이지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이 또한 불쌍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사주상의 목은 나무가 아니고 화는 불이 아닙니다. 목이 사주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재물이 되고 또 남편도 되고 자녀가 되고 아내가 됩니다. 화도 누구에게는 직장이 되고 재능이 되고 친구가 되죠. 이렇듯 오행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작용하는 관계에 운을 살피는 상징일 뿐입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가르치고 관리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의 운을 다 써먹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는 부르는 이름의 성명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주는 타고난 성질의 운이지만 부르는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의 운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재관인이 없는 식상이 강한 사주에서 재성과 관성이 없는 이름을 부르면요, 남성의 경우에 아무리 타고난 재능으로 열재주를 부린다 해도 결과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재물과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결혼운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요, 이와 비슷한 식상이 강한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은요, 남성보다 그 이름의 작용력이 더 불리합니다. 외모는 유전적이기도 하고 성형수술로 예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둡고 방만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조신하게 예의가 바른 척 행동을 하지만은 속마음은 윗선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분위기에 따라 감정 기복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눈빛을 보면은요,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살피는 듯한 시쳇말로 누구 하나 골탕 먹여볼까 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눈빛을 보이면서 얼굴 표정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운도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르는 이름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말년운은요, 남녀 공이 자신의 과거 행적에 의한 성질과 성격에서 오는 것이지 60살이 딱 넘는 날에 갑자기 땡 하면서 말년운이 좋아지고 혹은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무지렁이들의 말장난입니다. 제가 사람의 부르는 이름은 자신만을 위한 짧은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문 오행의 기운이 사주와 맞으면은 모든 것이 밝게 떠오를 것이고, 맞지 않는 오행의 이름 소리를 들으면은 어둡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러한 부모의 환경과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부르는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으면은 명동 땅바닥에 초가집을 짓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쪽박을 차는 사람의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태어난 환경과 타고난 사주의 운세가 불리해도 이름의 어문 오행으로 사주에 없는 기운을 채우면은 대박을 치는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한번 태어나면 바꿀 수가 없는 사주는 어찌할 수가 없는 선천운명이고요. 부르는 이름은 어찌할 수가 있는 후천운명입니다. 그래서 대박운과 쪽박운은 사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박이었습니다.